여러분 이 질문 정보를 많이 가져오면 바로 패착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좀 느껴야 되는데, 여러분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든 혼자 공부하면서든 피지컬이 늘면 좀 더 예전보다 내용 이해도 쉬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정보 처리의 캐파시티가 커지니까 계속 정보 처리를 내용적으로 더 갖고 오려고 하거든. 근데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여러분 정보 처리의 두 가지 방향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볼게요. 이쪽으로 와봐. 자, 예를 들면 내용 처리에 내 역량을 집중을 할 거냐, 구조 처리에 내 역량을 집중할 거냐, 이런 고민을 할 거란 말이야. 예를 들면 이쯤에다 점을 찍어 놓고 나는 내용에 좀 더 초점을 둘 거야 라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자꾸 수업 시간에 이쪽으로 끄집으려고 하잖아. 끄집어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꾸 이쪽으로 땡겨가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당장 오늘도 친구들하고 얘기를 했어. 뭐 밤에 집에 가서 어머니랑 얘기를 또 해. 또는 내일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 내일 뭐 선생님 수업을 들어. 여러분 혼자서 뭐 책을 읽어. 모든 활동이 우리의 익숙한 편한 형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보 처리 자체가 수능 국어에서 하는 굉장히 특수한 형태의 정보 처리가 아니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지금 얘는 수학적으로 설명하면 되게 쉬워요. 제 지금 수강생들이 이과도리가 한 7, 문과도리가 3이야. 이과도리들이 많아져가지고, 이게 작년하고 올해가 또 다르죠.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이과가 유리해. 수학 선택에서. 그러니까 이과가 많아진 거야. 그리고 플러스 내 수강생들은 더 많더라고, 희한하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작년, 재작년에 약간 문과도리들까지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예체능도리들까지 좀 더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이과도리들한테 적합한 형태로 아예 그냥 내가 수식으로 풀어보려고요. 그냥 수학으로 풀려고요. 그러면 이해도 또 빨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좀 이따가 다시. 그러면 이제 이과도리들은 자꾸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해. 그건 이제 수학할 때 하세요. 왜 국어 와서 그러고 있어? 선생님 뭐 국어할 때 수학 하시잖아요. 좀 다르다는 걸 내가 좀 이따 보여줄게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정확하게는, 엄밀하게는 국어에서 바라본 경제에서의 수학이야. 맥락이 달라요. 근데 자꾸 이걸 논리학으로 바라보려고 그러고 오리지널한 되게 순수한 수학으로 바라보려고 하면 뭐가 안 맞지. 자,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우리가 국어라는 과목도 정보 처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또는 국어라는 과목을 들여다봤을 때 순수하게 국어만 바라보면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되게 국문학적으로 바라본다니까? 국어학적으로 바라본단 말이에요. 문학적으로 바라본다고. 문학학적으로 바라본다고. 좀 다른 거예요, 그게. 예전에 슈스케에서 윤종신 심사원을 나왔을 때 이 얘기를 했어. 참가자한테 음악이 아니라 음학을 하는 것 같다고. 그 맥이 약간 다른 거거든요, 여러분. 다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는 어쨌든지 간에 약간 정반합적으로 결국에는 이렇게 성장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근데 어떤 학생들은 자꾸 이쪽으로 끌려가서 구조 처리가 안 되게 박살나고, 구조로만 처리한 애들은 사실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이쪽으로 가다 망하는 거지. 하나 더. 내용 처리할 거냐, 구조 처리할 거냐의 축 하나가 더 있죠. 그게 뭐야? 전부 가치 판단이야, 가치 판단. 그러니까 사실 얘는 좀 3차원적으로 설명을 해야 돼. 그래서 사실은 가치라는 축을 하나 더 설정을 하셔가지고 구조 처리, 내용 처리도 하되 가치 처리까지. 그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 내가 100의 역량이 있으면 자꾸 여기다가 100을 쓰면 안 되고 30, 30, 뭐 30 이런 식으로, 아니면 40, 30, 30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밸런스 있게 배분나가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보 처리 역시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12분이라는 시간을 줬잖아요. 그럼 그 시간 안에 내용을 100을 할 수가 없어. 해버리면 어차피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구조 처리 30, 정보 가치 판단 한 30,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내용 이해 한 30, 나머지 10은 하다가 좀 부족한 데다 다시 한번 시간을 좀 써본다든지 집중해서 써본다든지, 뭔가 이런 느낌이지. 그건 되게 단순하게 읽으면 처리가 되는 잼민이 때 읽던 책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잼민이 때 읽던 우리 콩쥐팥쥐 동화가 아니에요. 이거는 경제학 원론이란 말이야. 물론 그렇다고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야, 사실은. 여러분 대학교 1학년 가면 경제학, 경영지 그냥 사실 진짜 교양으로도 들을 수 있는 수준이야. 선생님 뭐 재수없게 그런 얘기 하세요. 선생님 서울대니까요. 그렇게 할 수도 있으나, 내 수업 듣고 여러분이 나중에 경제학 원론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들어보세요. 이 수업 베이스로 들어보면은 진짜 별거 없네? 이 느낌이야. 진짜 별게 없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야.
지금 당장 설명해 줄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10만 원이 있어. 여러분한테 이제 간식을 사주려고요. 사줄게요. 곧. 근데 예산 10만 원인데 콜라가 한 개에 2,000원이야. 그럼 여러분한테 콜라만 사준다 그러면 50개를 사줄 수가 있잖아. 근데 피자도 먹고 싶은데 피자 얼마지? 한 개 4,000원이야. 그럼 피자를 25개 사줄 수 있는 거야. 이거예요. 내가 예산이 10만 원일 때 사줄 수 있는 콜라의 개수는 50개, 피자의 개수는 25개인데 야, 콜라만 다 먹이면 좀 그렇잖아. 그럼 피자 하나 추가해줄까? 그러면 이 점은 어떤 점? 1,48이라는 점이 되겠죠. 피자 하나 사주고 나머지 콜라 48개. 이 점은 2,46이 되겠지. 이해됐어? 경제 언론에서 이거 설명해줘. 야, 그럼 언제 만족하겠냐? 콜라만 다 처먹을 때 만족하겠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여러분, 간식으로 콜라만 드시고 싶어요? 피자만 진짜 목 터질 때까지, 목 답답해 죽을 때까지 드시고 싶어? 아니면 그래도 1대1로 드시고 싶어요? 당연히 사람이라면 피자 한 조각에 콜라 하나, 뭐 이 정도 느낌 아니겠어요? 또는 뭐 피자 두 조각에 콜라 하나, 이 정도 느낌 아니겠어요? 그래, 그게 내 만족을 최대화시키는 방법이잖아. 그걸 그래프와 수식화해서 표현한 게 이거야. 뭐 어려운 게 없어요. 사실 경제 언론이라고 해도. 상식적으로 이거 잼민이들이 50 곱하기 2,000 하면 10만 원 나오네. 잼민아, 너 콜라만 먹을래? 피자만 먹을래? 두 개 섞어서 먹을래? 두 개 섞어서요. 물론 이제 잼민이들 중에는 콜라만 먹을게요, 관종들은 피자만 먹을게요, 이런 애들도 있겠지만, 좀 특이한 애들도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섞어서 먹지. 그럴 때 만족이 최대다. 그래서 봤더니 피자 10개, 콜라 30개 먹는 게 제일 만족하더라. 그래서 이 지점에서 제일 만족하더라 라고 나온 거야, 이 그래프가. 3번 문제에서. 쉬운 거라니까. 정말로 쉬운 거예요. 잼민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야.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정보를 처리하는 관습 자체가 되게 좀 안타까운 거죠. 그렇다고. 그래서 그 얘기 좀 첫 번째 드렸고, 자, 그럼 어떤 느낌을 보는 거냐? 이제 같이 보시면 돼. 그래서 1달러 설명을 드리면 사실 1달러는 정보가 없어요. 없다니까요. 없다고. 선생님 뭐 많은데요? 없어. 왜? 이미 기출로 다 수요 공급선 설명이 다 끝났어. 그리고 거기에 수요 곡선의 원인과 공급선 원인을 얘기해놨는데, 여러분 과연 공급선의 원인이 기술과 이윤밖에 없겠어요? 훨씬 많아요. 근데 두 개만 써놓은 이유가 뭘까? 나머지 단락에서 받아서 상수를 했으면 그게 주제겠지만, 얘는 나머지 단락에서 받지도 않았고 상수도 안 했어. 그럼 뭐게요? 그냥 도입 차원에서 언급한 거야. 뒤쪽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사실 얘는 안 써도 크게 차이가 없고 처리하지 않아도 돼요. 사실은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다고.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구조를 잡으면, 내용 이해를 하면 당연히 공곡선은 두 개의 영향을 받네, 수요곡선은 두 개의 영향을 받네, 처리하게 되잖아. 그런데 어떻게? 뒤쪽 가면은 주제에서 얘네들은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단순히 내용 이해만, 구조만 잡고 가다 보면 터져. 더군다나 평소에 연습을 하다 보면 스스로 슬슬 된다 싶으면 캐파시티가 생기니까 갑자기 그 능력을, 역량을 내용 이해 쪽으로 계속 당겨버려요. 그러면 더더욱 구조도 안 잡히고 가치도 안 잡히니까 내용은 많이 들어왔는데 처리가 안 돼버려. 이해가 안 돼버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달락은 그냥 이 수요공급선 설명, 니네 알고 있는 얘기지? 끝이야. 그럼 하고 싶은 얘기는 2달락 초반부에서, 자, 그러면 가격에 따라 구매량 변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 그러니까 주제가 여기서 뭐로 바뀐 거냐면요, 사실은 수요 곡선이었던 거야, 주제는. 그러니까 야, 가격에 따른 구매량 변화는 수요잖아. 어떻게 바뀌냐를 물어봤죠. 두 가지로 대답을 했고, 그게 소득효과 대체효과인데 이게 글 전체 관통한 주제인 거야. 소득효과 대체효과가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이야. 자, 그럼 소득효과 대체효과가 뭔지 봐야 되는데 되게 간단해요. 소득효과는 가격이 떨어졌어. 그러면 구매량을 늘릴 수 있죠. 예를 들면 아이폰이 뭐 100만 원 하다가 갑자기 10만 원이 됐어. 근데 그러면은 편돌해가지고 월급 200 받았는데 아이폰 2개 살 거 20개 살 수가 있잖아. 구매량, 야, 그럼 생각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내 소득이 20배가 된 거잖아. 10배가 된 거잖아요. 2개 살 거를 20개 살 수 있게 됐으니까 실질적으로 내 소득이 10배가 된 거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소득효과. 대체효과는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 핸드폰이 2개가 필요한데 갤럭시가 100만 원, 아이폰이 100만 원이었고 200만 원으로 하나하나를 샀는데 갑자기 갤럭시가 10만 원이 됐네? 그러면 갤럭시를 사겠지. 아이폰 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알파의 가격이 떨어지면 알파의 구매량이 늘어남으로써 B를 대체할 수 있다 보니까 가격은 그대로였던 B의 구매량이 떨어져 버리는구나. 근데 봐봐.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봐.
내가 갤럭시랑 아이폰 가지고 설명하니까 우리가 다 이해한 이유는 이미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 수업 내용을 이해 못하는 친구들은요, 이 설명을 해줘도 이렇게 돼 있어. 표정이. 그래. 근데 이 설명을 해줬을 때 이 정도의 학생들은 이 머릿속에 있는 거야. 그럼 그 친구들한테는 2달러까지 새로운 정보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정보는 딱 2개. 이런 현상을 소득효과라고 한다. 이런 효과를 대체효과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미 내가 알고 있던 어떤 개념을 소득효과구나 대체효과구나 해서 끝난 거야. 알겠어요? 자,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 내용과 구조와 정보 가치를 빡세게 판단했기 때문에 1, 2달러까지 해서 우리가 처리할 정보는 이거구나. 수요금곡선의 배경으로. 가 잡힌 거지. 그냥 줄글 내용 읽고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구조만 잡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고요. 자, 그럼 이제 3단락에서 이 그래프를 여기에 적용해보겠다. 그 소득효과 대체효과를 이 그래프에 적용해보겠다 그랬으면 이 그래프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항상 내가 얘기했던 중요한 게 뭐냐면 얘는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어. 왜 이해할 수가 없냐면 여러분, 우리 고객님들 무차별 곡선에 대한 정의만 있지 예시가 없다 보니까 뭘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마찬가지로 예산선도 정의만 있다 보니까 뭔 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다행히도 또는 다행이라기보다는 설계인 거죠. 의도 설계에 따라서 보기에다가 박아놓은 거예요. 알겠어? 자, 그럼 설명을 같이 한번 드려볼게요. 자, 무슨 얘기냐? 이 1차 함수가 예산선이에요. 자, 내가 10만 원인데 콜라가 2,000원이면 50개 살 수가 있어. 내가 그걸 전부 다 피자를 살면 25개 살 수 있어. 야, 그런데 다음 주 됐더니 갑자기 피자 가격이 할인해서 2,000원이 됐네? 그럼 피자를 50개 살 수가 있잖아. 보여요? 그럼 봐. 내가 피자를, 이 노란색일 때 피자를 하나 사면 콜라는 48개 살 수 있죠. 10만 원에서 피자 4,000원 빼면 96,000원, 96,000원 나누기 2,000 하면은 48개잖아. 여기는 내가 피자를 2개를 사면 8,000원, 92,000원, 그거 2,000원 나누니까 46개 살 수 있잖아요. 그 점들이 있는 게 노란색 점, 이게 예산선이구나. 내 예산 안에서 살 수 있는 재화의 수량이구나. 됐죠? 그런데 가격이 떨어지니까 수량이 늘었잖아. 지금 살 수 있는 수량이. 그럼 어떻게 바뀌는 거야? 기울기가 주황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즉 예산선은 기본적으로 이 노란색 그래프인데 기울기가 이렇게 주황색으로 바뀔 수도 있어. 가격 변화에 따라서.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점선으로 돼 있어. 3번 문제야, 얘들아. 75페이지의 3번 문제야. 내가 지금 콜라 50, 그 다음에 조각 피자 25, 그 아래에 있는 이 직선을 노란색으로, 멀리 있는 직선을 주황색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점선 있잖아요, 점선. 그럼 점선은 뭐냐? 예를 들면 예산이 8만 원이었던 거야. 자, 그러면 주황색 상황에서 예산이 8만 원이면 내가 살 수 있는 만큼이 줄겠죠. 그래서 피자 몇 개? 피자 40개, 콜라 40개 살 수 있는 곡선으로 바뀌겠죠. 여기까지 이해됐니? 이거요. 그럼 봐. 이쪽으로 와봐요. 기본적으로 수학이라는 건요, 정의를 쓰면, 특히 그래프에 대한 정의를 쓰면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바뀌는지 설명하는 게 그래프의 성질. 그래서 3단락에서 예산선의 정의, 무차별 곡선의 정의, 한계대체율의 정의를 했어. 그리고 나서 4단락에서 그게 어떻게 바뀌는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뀌었냐? 방금처럼 예산선은 설명이 돼. 다시 이쪽으로 오세요. 왜 설명이 되냐면 본문의 정의가 나와 있고요. 보기 예시가 나와 있고요. 성질도 본문의 성질이 나와 있고 보기가 예시 나와 있으니까 예산선은 100% 이해가 되는 거야. 문제는 무차별 곡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들어요. 이과도리 말고도 문과도리, 예체능도리도 이건 다 이해가 되는 이유가 예산선은 사실은 중2 때 배워. 1차 함수는 중2 때 배운다니까. 선생님 좀 예체능이요. 야, 예체능은 중2 안 했냐? 문과는 중2 때 외국 북한에서 살다 오셨어요, 혹시? 아니잖아. 물론 이제 우리 북조선에서 넘어오신 우리 동포 여러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수강생 중에 있을 수 있죠. 저는 그럼 영광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보통의 이제 여기서 태어나신 분들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얘는 알아. 근데 얘는 알 수가 없지. 왜 알 수가 없냐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곡선은 봐봐. 첫 번째 반비례함수일 수도 있죠. 반비례함수는 유리함수죠. 무리함수일 수도 있어요. 또 2차 함수도 있고 3차일 수도 있고 4차 함수일 수도 있어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함수일 수도 있어. 어떻게 할 거야 도대체? 지수로 함수일 수도 있어요. 이 무차별 곡선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에서도 일로 오보세요.
정의를 하긴 하되 그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명확하게는 설명 안 하고 원점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많이 소비하는 거니까 만족이 높아 정도로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또 한계 대체로는 알 수가 있어. 왜? 1번과 2번이 만나는 점이 있대. 접하는 점이 있대. 그 접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절대값이래요. 이제 그러면 또 여기서 이제 우리 예체능 도리들이나 문과 도리들 중에 선생님 뭐 기울기 중2 때 배웠다. 기울기. 절대값도 여러분 중2 때 배워요. 중2 수학이요. 중2 수학. 잼민이들 좀 커가지고 2년 지나면 급식 때 중딩 2학년 급식 때 배우는 거라고요. 선생님 전 예체능이고 문과라서 못하겠는데요. 오케이.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오늘 최대한 설명 자세히 해드릴게. 몰라도 문제는 또 풀려. 희한하게. 다시. 그래서 뭐냐. 여기는 또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한계대체율이라는 개념 접선에서 기울기 절대값 그럼 보세요. x값이 25 늘었을 때 y값 50 줄었죠. 25 늘었을 때 x변화량 분의 y변화량 이게 기울기의 정의야. 됐어? 여기에 절대값 씌우겠대. 그러면 기울기가 인 거예요. 노란색은. 주황색은 25 늘었 0에서 50 늘었죠. x 변화량이 여기서 여기까지 왔을 때 50 늘었을 때 y 변화량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1 절대값 씌우니까 1이라고. 이해됐어? 그럼 여러분 3번 문제 1번 한계대체율은 2고요. 절대값 마이너스이니까. 2번 선지 한계대체율은 1로 낮아졌어요. 절대값 마이너스 1이니까. 이해됐어? 아 선생님 전 예체능 돌이고 선생님 전 문과 돌이라서 수학은 담싸워서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괜찮아. 자 1, 2, 3, 4번 못 풀어도 답이 또 나와. 희한하게. 수식으로 못 풀어도 돼. 자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 다시 한번. 어느새 지금 우리가 4달러까지 정보 처리가 됐어요. 진짜 4달러까지 정보 처리가 됐다니까. 내가 지금 오늘 이 설명한 거 가지고 답 다 낼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 2단락은 뭐냐면 노동 공급은 공급 곡선이 아니라 수요 곡선하고 비슷하대. 그러면 수요 곡선을 뭐로 이해해봤어요? 소득효과, 대체효과로 이해해봤잖아. 결국 쉽게 정리하면 핵심만 정리하면 같이 판단을 해보면 소득이 높아졌을 때 노동시간이 줄 것이냐 늘 것이냐 이견이 있는 거예요. 소득효과에 따르면 돈이 생겨서 여가를 구입 가능해지니까 여가를 구입해버리니까 노동을 덜 공급할 거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이고 대체효과는요. 자 소득이 높아졌어. 그럼 여가 시간에 일을 하면 소득이 더 높아질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내가 휴일 근무했을 때 10만 원인데 소득이 높아져서 휴일 근무했을 때 15만 원을 준대. 그러면 여가의 기회는 높아졌고 오히려 일하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노동을 더 공급해서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소득은 올랐지만 노동을 줄일 거다, 노동 공급을 늘릴 거다 상반되는 견해가 나올 수 있고 그게 소득효과, 대체효과다. 끝이에요. 내가 지금 입헌 이 정보로 답이 다 나온다니까. 그러면 결국 뭐냐? 그걸 뽑아내는 게 핵심이고 그걸 뽑아내서 그걸 이해하는 게 핵심이라니까. 우리의 캐퍼시티인데 우리의 능력은요 제한적이에요. 시간도 제한적이에요. 그러면 내용 처리, 구조 처리, 정보 가치 처리를 적절하게 밸런스 배분해서 딱 이 정도까지 처리를 하면 답이 다 나온다. 바꿔 얘기하면 이 정도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 우리의 능력치가 있어요. 내용 이해가 있고 구조 처리가 있고 가치 판단이 있어. 얘만 몰빵해봐야 얘 두 개가 안 되니까 어차피 얘가 안 돼.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능력을 쪼개가지고 이 정도는 내 거 나야 설계 의도대로 정답이 나오는구나가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 실력이 늘어감에 따라서 학생들이 자꾸 어떻게 되냐면 이제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내용 처리로 가버려. 왜? 된다고 생각하면 내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편한 방법으로 가요. 그러다 보면은 점차적으로 구조 처리나 가치 처리에서 갈피를 못 잡고 왜? 그 갈피를 잡은 지 우리 1년도 안 됐어요. 이제서야 자전거 겨우 타고 있는데 갑자기 세발 자전거 타볼게요. 이러고 있는 거라니까. 그럼 다 까먹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좀 된다 싶을 때가 안심할 때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 잡아가실 때라고요. 좀 그게 걱정이고 우려스러운데 상황상 어쩔 수 없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근데 어쩔 수 없지 않아. 왜냐면 우리가 수학 같은 경우에도 개념을 듣다 말다 하진 않잖아요. 특정 파트가 예를 들면 확률 통계는 나 혼자 해도 될 것 같다. 그럼 혼자 하겠지. 근데 예를 들면 미적분을 하다가 미분은 배워서 됐는데 적분 혼자 해도 될 것 같다. 누가 그러냐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고객님들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그 흐름이면 답이 다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뽑아내려면 구조 처리, 그러면서 내용이해, 그러면서 가치 판단, 다시 내용이해, 구조 처리 이런 거에 약간 변증법적으로 A, B의 정반합 수준이 아니라 A, B, C, D의 정반합 수준으로 전체적으로 밸런스 배분을 해가면서 처리가 되었을 때 아 이게 무슨 내용이고 아 그래서 답이 이거구나가 보이는 거지 아니면 진짜 힘들어져요. 자 그럼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매량 변화에 대한 가격 변화에 대한 구매량 변화에 대한 소득 효과 대체 효과를 세팅 그 다음에 그래프로 보고 그 다음에 노동 공급으로 본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주제가 정답 어떻게 되는 거냐. 자 75페이지 현관펜 드시고 3번 선지 소득 효과 5번 선지 소득 효과 대체 효과 1번 문제 3번 선지 소득 효과 5번 선지 소득 효과 대체 효과 현관펜 밑줄 이게 주제니까 여기랑 빡세게 또 관련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선지 이게 소득 효과 대체 효과잖아. 기억의 소득 효과 니은의 대체 효과라고 쓰고 현관펜 밑줄 그랬으면 35번에 소득 효과 대체 효과 어디 나오는지 보세요. 3번 문제에 75페이지 3번 문제에 소득 효과 대체 효과 어디 나오는지 보세요. 어디 나와? 5번 선지에 나오죠. 소득 효과 대체 효과. 희한해요. 1, 2, 3, 4번은 그래프 이해해서 수식으로 풀어야 되거든. 근데 5번은 소득 효과 대체 효과지. 소득 효과 대체 효과만 이해할 수 있어도 답이 나와. 그래프 못 풀어도 돼. 그러니까 이과도리들이 좋아해서 내가 한번 퍼포먼스 하려고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제만 빡세게 잡아도 1, 2, 3번이 다 풀려. 소득 효과 대체 효과 그냥 정답이야 얘네 다. 그리고 4페이지, 그리고 76페이지 4번 문제인데 여기도 현관펜으로 2번, 4번 전부 다 소득효과 대체효과죠. 3번도 소득효과예요. 보면 알겠지만. 현관펜 다 밑줄 쳐놓으세요. 그런 흐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일단 필기 빡세게 하시고 제가 방금 얘기한 소득효과 대체효과에 초점 두고 필기하시고 이 필기 바탕으로 내용이 하는 시간 약 한 5분 정도 더 드릴게요. 그리고 정답 못 고른 거 다시 한번 골라보시고. 자, 그리고 혹시 다 풀고 처리가 닫아서 할 게 없다. 이 학생은 아까 그거 조세정가라고 얘랑 엮어볼 만한 지문이 옛날 출제된 게 있어. 오늘 프린트로 나간 거 몇 페이지죠? 16페이지 있으니까 그거 풀어보고 계셔도 좋고. 5분 정도 있다 시작합니다.
자, 지문을 뚫어야 되니까 이거 그래프 그린 거 잠깐 설명하고 3번 문제부터 좀 풀고 갈게요. 자, 다시 한번. 예산선이라는 거는 3단락 내용 읽어보니까 뭔가 느낌은 오는데 보기 봤을 때 정확해진다고요. 아, 잡혀요? 네. 예산이 10만 원이 있을 때 콜라 50개 2,000원, 콜라가 하나에 2,000원이면 50개 살 수 있구나. 그러면 콜라를 다 먹긴 좀 그러니까 나 피자 하나 살래. 피자 얼마야? 4,000원. 그러면 10만 원 4,000원 뺐어요. 96,000원. 96,000원에서 2,000원 나눠주니까 48개. 아, 콜라 48개 살 수 있구나. 이 노란색 점. 그 다음에 야, 그래도 피자 한 2개는 사야지. 좋아요. 그러면 4,000원 2개, 8,000원 뺐고 92,000원에서 2,000원 나누니까 콜라 46개. 그 점들 이었더니 노란색. 피자만 사게 되면은 10만 원 가지고 4,000원 25개 살 수 있구나. 이게 예산선이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2개의 제야를 샀을 때 얼마만큼 살 수 있느냐. 그런데 일주 지났더니 3번 문제 보기 설명하는 거야. 일주 지났더니 피자가 2,000원이 됐대요. 그럼 피자 50개 살 수 있겠네. 콜라는 여전히 가격 똑같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예산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자, 기울기는 중학교 때 배웠다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x가 25개 늘었을 때 y는 50 줄었잖아.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마이너스 2. 됐죠? 자, 두 번째. x 변화량 50분의 y 변화량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1. 됐죠?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 이 무차별 곡선이 뭔진 모르겠으나 어쨌든 원점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만족이 최대인 거고 접점에서 뭐가 있대요? 그러면 접점에서 기울기가 한계 대치율이래. 오케이? 그럼 접점에서 기울기 절대값 한계 대치율이니까 노란색은 마이너스 2, 주황색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33번 문제 1번 선지 한계 대치율 2이다. 2번 선지 한계 대치율 1로 낮아지는 거죠. 읽어볼게요. 조각 피자 콜라를 처음 가격이 유지되면 한 개를 더 구입해 포기되는 콜라의 개수는 2개이므로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도 한계 대치율은 2잖아요, 일단. 그 다음에 조각 피자 한 개 가격이 2,000원으로 떨어졌죠, 보기에서. 그러면 한계 대체율은 당연히 1로 낮아졌다니까요, 이렇게. 절대값 붙여서 마이너스 절대값 1이 됐으니까. 자, 정상제랑 열등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거야. 내가 아무리 돼지여도 고기를 막 10kg씩 먹을 수가 없어. 근데 내가 돈이 많이 없으면 좀 더 싼 돼지고기, 돈이 많으면 그러니까 소고기가 맛있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지문에서 예시가 있잖아, 소고기, 돼지고기. 그러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소득이 늘었을 때 구매할 가치 내는 게 정상제. 줄어들면 오히려 줄어들면 열등제. 근데 봐. 조각 피자 가격이 내려감에 따라 가격 2,000원 내렸는데 50개로 늘었네? 즉 상대 소득이 늘었다. 즉 상대 소득, 즉 소득이 늘었다. 수량을 늘렸다. 정상제. 자, 그 다음에 4번 선지. 봐봐요. 지금 두 번째 콜라 가격은 그대로이고 조각 피자 가격만 내려가면서 예산선 기울기는 첫 번째, 두 번째 비교했으니까 완만해졌대요. 봐봐. 야, 구슬을 굴리면 노란색이 가파르게 떨어지겠냐, 주황색이 가파르게 떨어지겠냐. 노란색이잖아. 그럼 당연히 주황색이 더 완만해졌구나라고 언어적으로는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게 수학적 논리적으로는 야, 완만하다라는 기준이 뭔데라고 물어봐버리는 것도 애매해져. 그런데 국어적으로 봤을 땐 기울기가 이만큼에서 이만큼으로 바뀌었으니까 더 완만해진 거지. 이해됐습니까? 자, 여기까지는 수식 그래프를 읽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쳐. 5번은요, 수식 그래프를 몰라도 어느 정도는 해석은 돼야 되겠구나. 그런데 1,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울기까지 다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5번 같은 경우에는 봐봐. 균형점이 2에서 2'으로 어떻게 변하니? 이 노란색에서 녹색은 될 수가 없다니까. 녹색이 뭔지 알아야지. 그러니까 여긴 점선으로 표현된 거. 봐봐. 점선하고 주황색은 지금 평행이동이에요. 평행. 오케이? 그래프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평행이동이라고. 기울기 변화가 아니라. 그럼 정리하면 이거예요. 노란색에서 주황색이 되는 건 뭐라고? 피자 가격이 떨어진 거야. 2,000원으로.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개수가 2배 늘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기울기 완만해진 거고. 그런데 예산이 8만 원이 되면 콜라 2,000원짜리 40개밖에 못 사잖아요. 피자도 2,000원짜리 40개밖에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주황색 그래프가 녹색 그래프로 평행이동한 거라고. 그러니까 사실 순서대로 봐도 2에서 2'에서 이 2'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오히려 2에서 이 2'으로 갔다가 이 1'으로 가든지 아니면 주황색과 녹색은 별도의 관계로 평행이동 관계로 표현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1번을 보면은 2에서 이 원프라임으로 가는 건 일단 설명이 일단 두 단계가 돼야 되는데 단순히 소득효과로 설명을 해버려요. 근데 이게 소득효과로 설명하기 참 애매한 게 첫 번째는 뭐야? 이 피자 가격이 변한 거고 예산이 깎인 거거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봐봐. 대체효과가 뭐야? 대체효과. 대체효과는 이 단락에 나와 있다시피 알파의 가격이 떨어졌을 때 알파의 가격이 떨어졌을 때 알파의 구매량을 늘리고 나서 베타 구매량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됐어? 자, 그럼 봐봐. 지금 이 1'에서 이 2', 이 1'에서 이 2' 변한 거는 녹색에서 주황색이 됐잖아요. 평행이동을 했다고. 그럼 예산이 8만 원에서 10만 원이 된 거지 콜라와 피자 가격이 변한 게 아니잖아. 예산이 달라진 거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그래프 해석을 수식으로 기울기까지 못 구하더라도 절대값까지는 못 구하더라도 최소한 그래프 해석이 됐고 소득효과 대체효과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점선하고 이 주황색 선은 그게 아니라 그냥 예산이 많아진 건데 대체효과는 한 상품 가격 변화, 다른 상품 가격 고정인데 그래서 정답 5번이구나가 보일 수밖에 없다니까. 이해됐어요? 자,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으니까 이거 좀 지우고 여기 PPT로 지문 같이 한번 좀 더 뚫어보고 정답도 골라볼게요. 켜졌나? 블랭크야? 껐다고? 끈 거야? 블랭크야? 자, 일단 문제 간결하게 좀 보고 지금 또 같이 뚫고 한번 볼게요. 문제 보입니까? 적읍시다. 통상적인 상품의 수요 공급선의 기울기는 서로 상반된다. 이거 1단락 주제죠. 그래프 이해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고 과정을 보면은 이게 이 지문의 첫 번째 사고인 거예요. 두 번째, 수요 곡선과 무차별 곡선은 모두 그래프상에서 우하향하는 형태를 띈다. 그러니까 1단락, 2단락, 그 다음에 3단락에 나와 있는 역시 주제고 그래프에 대한 이해라니까. 그리고 당연히 이게 두 번째 사고가 되겠죠. 그 다음, 소득효과가 작용하면 임금이 상승할 때 여가 시간이 더 증가할 수 있다. 이쪽으로 가봐. 소득효과가 작용하면 소득 증가, 여가 증가. 맞죠? 그러네. 봐. 5, 6단락 주제 원리잖아. 그러면 사고 흐름이 당연히 지문 흐름대로 이렇게 가고 있고 그거 순서대로 묶고 있는 거잖아요. 지문 주제 구조 이해를. 4번 선지. 한 재화의 가격은 그대로인데 다른 재화 가격이 오르면 예산선의 기울기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지금 3, 4단락의 그래프 원리 이해를 한번 더 시킨 거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기억나죠? 가격이 떨어졌다 이렇게,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예산선 기울기 달라지잖아. 역시 그래프예요. 그래프예요. 임금이 상승할 때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게 작용하면 봐봐. 자, 임금이 상승했어요.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더 크게. 소득효과가 쓰여. 소득효과가 쓰여. 노동시간 줄인다니까. 노동시간을 줄이는데 왜 양이 됩니까? 5, 6단락의 그래프 이해. 의도가 보여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 지문은 되게 수학적인 사고를 요구하긴 했어요. 근데 수학적인 사고는
여러 가지 사고가 있어.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자꾸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만 수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인과관계도 일종의 수학인 거죠. x가 얼마 변했어, y가 얼마 변했다. 인과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국어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국어적으로 바라봤을 때 소득효과에 초점을 두면 노동 감소, 대체효과에 초점을 두면 노동 증가. 소득효과에 초점을 뒀으니까 노동 감소인데 노동 곡선이 늘어나? 감소가 돼야 되는데 틀렸구나. 정답 5번 끝. 주제구조 원리 이해의 핵심을 둬야 된다고. 내가 지금 지문도 안 털고 필기한 내용에서도 필기한 내용 다 설명하지도 않고 초점만 잡았잖아요. 가치만 판단했잖아. 구조만 잡았잖아. 바로 정답 나온다고 이렇게. 기억, 니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기억. 여러분 눈으로도 보이시죠? 소득효과, 대체효과예요. 그러면 자 다시 여기다 쓸게. 기억 뭐라고? 소득효과. 니은 뭐라고요? 대체효과. 그럼 여러분 봐봐요. 구조적으로 소득효과 당연히 정의가 중요하고 구조가 인과 같은 구조 같은 게 있어야 될 거겠죠. 그럼 봐. 아까 우리가 이쪽으로 와봐요. 소득효과에서 봤듯이 가격이 떨어지면 구매량이 늘어서 실질 소득이 는 것 같다. 대체효과는요. 한 상품 가격이 떨어졌더니 그걸 구매량 늘리면서 다른 상품 가격이 떨어졌다. 반대로 바꿔 얘기하면 상대 가격 변화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면 당연히 정답 4번이죠. 소득이 늘면 아까도 나왔다시피 상품이 늘어. 됐어? 반대로 또는 가격이 떨어져. 그래도 상품이 늘어. 바꿔 얘기하면 상대적인 소득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도 있다고요. 여기는 뭐라고? 그래, 상대적 가격 변화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원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구조 잡으면 당연히 정답 4번이 쉽게 보였다니까. 3번 아까 풀었죠? 그럼 4번 끝이야. 이 쉬운 문제를 왜 헤매고 있냐고요. 좀 이따 같이 자세히 좀 볼 테니까 일단 빨리빨리 좀 볼게요. 지워야 되겠다 이게. 자, 연봉협상을 했단 말이에요. 연봉협상을 해가지고 보니까 자 일단은 자 임금은 10%포인트 상승했어요. 10%포인트 상승했어요. 그 다음에 야 이거는 여가의 기회비용이 50%가 상승했죠. 왜? 10만 원이 15만 원 됐으니까. 그러면 1번 봐요. 올해 휴일의 여가 가격은 10만 원이지만 내년에 15만 원이 됐겠군. 야 이건 보기 그냥 이해 아니냐? 2번 휴일 근무수당 인상에 따라 A가 내년에 휴일에 쉬지 않고 일을 한다면 일을 해? 잠깐만. 아까 뭐라 그랬냐면요. 소득효과 여가 구입하니까 노동을 줄여버린다 그랬고 대체효과 여가 기회비용 비싸지니까 오히려 노동 공급을 늘린다고 했었잖아요. 소득이 늘었어요. 노동 공급이 늘어요. 대체효과죠. 아까 대체효과 흉가팬 밑줄치라고 그랬고 역시 3번 선지. 올해 물가가 오르면 구입할 수 있는 상품량이 줄어들죠. 당연히 비싸졌으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득이 줄었구나? 그래, 아까 얘기했었던 소득효과가 이런 방향으로도 생각할 수 있으나 가격이 오른 방향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오케이? 소득효과에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는 경우와 내리는 경우 나눠서 지금 인과 설명한 거고. 내년은 뭐 인상됐어요. 휴일에 일을 하기보단 여가를 즐기려고 한다. 자, 소득이 늘었어. 노동을 줄여. 소득효과죠? 그러네. 봐봐. 주제만 정확히 잡아도. 봐봐. 그리고 얘도 지금 소득효과죠? 3번 선지도. 결국에는. 대체효과, 소득효과. 이제 마지막 또 5번 볼게요. 봐. 10% 인상됐죠? 연봉이. 임금이 올랐죠? 기회비용으로 계산한 여가의 가격은 50% 올랐다니까. 어떻게 내려가는 거예요? 보기 이해. 즉 지문과 보기만 연결만 잘 시켜도 5번 같은 원리 이해가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는 게 많은 정보를 끌고 오려고 하는 건요. 가치 판단을 못해서 구조를 잘 못해서 그러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자꾸 내용으로 지문을 끌고 가려고 하고 정보를 더 끌고 와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구조 판단, 가치 판단, 설계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되게 딱딱 좀 뭐라 그럴까? 되게 좀 딱하다? 좀 안타깝다?
내가 좀 가르쳐주고 싶다? 이런 느낌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제가 안 보이고 구조가 안 보이고 관계가 안 보이고 가치가 안 보이고 정보 처리 어떤 설계 이런 것들이 안 보이고 그러니까 어떤 정보가 정답이 되는지도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모든 정보를 다 끌고 오려고 하고 더 많은 정보를 끌려고 하고 더 많은 정보를 이해하려고 하고 그랬더니 답이 나왔네? 그렇게 혁진 편향이 돼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시간 안에 되냐고요. 그리고 가르치는 강사에 100번, 200번 풀죠. 제가 어떤 지문 진짜 300번도 넘게 푼 지문들이 있어요. 가르치면서도 풀잖아 지금. 근데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원코인이야. 아, 투코인 가능하다고요? 오케이, 1년. 원코인당 1년 플러스 3천만 원. 1년과 3천만 원이라는 기회비용을 날려야 된다니까. 왜 그런 짓을 하고 있을까? 안타깝다고. 자, 다시 한번 우리 고객님들 이해되셨고 느낌 잡으셨고 지문 같이 한번 뚫은 다음에 다시 한번 구조도 잡고 보겠습니다. 봅시다. 한 상품 가격과 구매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요 곡선과 상품의 간격. 왜 이렇게 말이 꼬이지? 잠시만요. 자, 다시. 한 상품 가격과 구매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요 곡선과 상품의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공급선의 Y축이, 이것도 사실 좀 웃겨. 원래 X축에 따라 Y축이 결정되는 거잖아. 함수 순서 바꿔야 되는데 난 이거 의도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수학일 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맥락이 달라지면 그냥 뭐 좀 바꿔서 해도 알아는 먹잖아. 약간 내가 봤을 땐 그런 의도 아니었을까. 아, 선생님 이거 문과돌이가 써가지고 무식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 뭐 그거 알아서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고요. 그리고 솔직히 국어 문제 내시는 선생님들 여러분이 이과돌이라고 부심 부릴 만큼 그 문과라고 그 문송한 분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이과를 가셨어도 의대는 다 두드러 팰 정도로 가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저게 뭐 X에 따라 Y값 결정되는 그런 함수의 정의를 몰라서 순서를 바꿔놨다. 저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알면서 이거야.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보면 틀렸지. 함수 X값에 따라 Y값 결정된다. 그게 함수의 정의다. X축, Y축은 원칙이 이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쓴 건 제가 봤을 때 의도적으로 여러분한테 뭔가 관점 변화를 동시에 주려고 했던 것 같고요. 계속 봅시다. 좌표평면을 그래프로 나타냈어요. 통상적으로 수요 곡선은 가격 오르면 구매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등등등. 아, 선생님 왜 구전 자꾸 쭉 읽으세요? 자, 조세정가 곡선 펴봐. 지금 16페이지. 그대로 수요 곡선이 있잖아. 거기서 심지어 조세가 어떻게 했을 때 어떻게 정가되는지까지 나오잖아. 무슨 얘기예요? 이미 머릿속에 있다고 보는 거야, 이거는. 알겠어? 이미 기출할 때도요, 이미 설명 그거 다 해준 거야. 수요 공곡선에 대해서 사실은 내가 봤을 때 중학교 때쯤 배웠을 거야, 부나마나. 그래서 이미 머릿속에 있다고 전제하고 지금 이 설명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굳이 설명이 필요하면 이쪽으로 오세요. 자, 예를 들면 내가 편도를 해가지고 알바를 200만 원 모았어요. 아이폰을 사고 싶어. 아이폰을 여러 대 사고 싶어. 그런데 아이폰이 200만 원이야. 아, 그러면 가격이 존나 비싸니까 하나밖에 못 사겠죠. 근데 아이폰이 10만 원이래. 그러면은 가격을 20개 살 수 있는 돈이 되잖아.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내 돈이 한계가 있으니까 못 사고 수량이 적게 되고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많이 살 수 있는 게 나의 수요, 곡선. 문제는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봐봐. 하나를 팔아서 10% 이윤이 난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가격이 싸. 10만 원짜리 하나 팔아서 만 원 벌 거야. 아니면 100만 원짜리 하나 팔아서 10만 원 벌 거야. 당연히 후자지. 그래서 가격이 오를수록 더 많이 팔려고 할 거란 말이야. 문제는 누가 다 사주냐고, 가격이 오른 걸. 그러니까 이 균형점에서 시장 거래가 되더라. 공급량과 구매 가격 결정이 되더라. 수요량 결정이 되더라. 이 수요 공곡선은 이미 수도 없이 우리가 잼민이 때부터 해가지고 보고 배웠단 말이야. 그걸 알고 있으니까 내가 봤을 때 이렇게 설명을 한 거고, 그러면서 어디다 초점을 뒀냐. 그리고 통상적으로 뭐 굳이 잡고 싶으면 수요 곡선과 공곡선 잡아주시면 되긴 해요.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하고 싶어. 아, 기출연계구나. 필기합시다. 수요, 공급, 곡선, 그래프 도입했고 이해를 세팅하고 전제를 하고 접근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통상적인 상품의 소요 곡선은 주어진 예산과 상품의 만족이 최대가 되도록 상품의 소비량 결정을 잠깐만. 그러면 이 정보는 좀 추가가 된 것 같아서 체크를 해볼게요. 수요 곡선은 첫 번째 예산과 만족의 요인에 의해 결정이 되는구나. 공곡선은요, 기술과 이윤에서 도출이 되는구나. 됐죠? 뭐 이 정도 잡고 끝이야.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왜 이 정도만 간결하게 처리를 했냐? 이미 배웠으니까. 이미 기출돼서 알고 있다고 전제하니까. 그래야지 머릿속에 이 문제를 필요한 정보를 넣을 공간이 생기지. 아니 내가 뭐 데이터가 1기가밖에 없는데 5기가를 다운받으려고 그러면 다운이 되겠어요, 여러분? 얘네는 빨리 지워버려야지. 이 머릿속에 있는 거니까. 이미 처리가 된 정보니까. 자, 2단락 봅니다, 이제. 그러면서 전형적 어떻게 하는 거냐. 그렇다면 가격에 따라 가지고 구매량 변화 어떻게 되느냐? 물음표 Q.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소득효과요? 두 번째 뭐라고요? 대체효과요? 자, 소득효과는 다시 한번 가격 변화할 때 동일한 예산으로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상품량이 변하는 효과다? 자, 정의를 해줘요. 근데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당연히 뭐로 이해해? 예시로 이해하죠. 자, 한 상품 가격이 하락하면 다시 가격이 변화했을 때 상품의 구매량 변화인데 예를 들어서 가격 하락하면 실질적으로 소득이 늘어난 거구나. 왜? 내가 10,000원 있을 때 1,000원짜리 10개 살 수 있는데 500원 되면 20개 살 수 있구나. 그 얘기구나. 자, A2 대체효과는 뭐예요? 한 상품 가격이 변했을 때 상대 가격이 변화하기 때문에 소비량의 변화가 온다? 무슨 얘기일까? 예를 들어 볼게요. 알파의 상품 가격이 하락했다. 당연히 이것은 알파를 더 사겠죠. 그러니까 베타의 구매량을 줄여버리는 대신에 가격 하락한 상품 알파의 구매량을 늘리는구나. 이처럼 다른 상품 가격은 변하지 않고 베타 상품 가격 변하지 않고 알파의 상품 가격만 변하게 되면 구매량의 변화가 생기는구나.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이쪽으로 와요. 결국 이미 여긴 처리가 된 거고 여기도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구매량 줄이고 실질 소득은 떨어지겠네. 됐어? 이거요. 이 가격이 고정되었을 때 얘가 변화한다. 뭐 정보 추가해도 되는데 사실 이 정도 해도 충분했어요. 자, 그러면 결국 소득효과, 대체효과로 구매량 변화를 설명이 끝났단 말이야. 자, 1, 2달러 한 현금펜으로 묶어요. 한 달락으로. 1, 2달러 한 현금펜으로 한 달락으로 묶어주라고. 그 다음에 A달락 전체도 한 현금펜으로 한 달락 묶어주세요. 그러니까 크게 세 덩어리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진 찍어 올려줬나? 그게 세 덩어리인 거예요, 여러분. 봅시다. 자, 그리고 그래프가 나오면 쓰세요. 그래프 이해. 그래프 이해가 항상 전제되셔야 됩니다. 우리 고객님들. 그래프 이해. 그래프 이해는 먼저 시켜드렸으니까 구조 위주로 처리를 해볼게요. 소득효과, 대체효과를. 자, 현관펜으로요. 2달락 소득효과, 대체효과 현관펜 밑줄. 3달락 첫 줄에 소득효과, 대체효과 현관펜 밑줄. 그 현관펜 밑줄로 할 부분들 소득효과, 대체효과라는 흐름이 잡히셨어야 돼요. 됐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현관펜 밑줄 치고 따라오세요. 얘를 1번 예산선, 2번 무차별 곡선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1번 예산선이란 옆에다가 정의를 했는데 솔직히 주어진 예산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재활 묶음이라고 그러면 뭔 소리지 돼버리는 거야. 왜? 이거를 XJ 수량, YJ 수량. 야, 아까 그래프는 수요 공급선에 따라서 일로 오세요. X축에 따라 Y값이 영향을 받고 변화하고 X값을 대입했을 때 Y값이 나오고 수량과 가격이라는 성격이 다른 거지만 여긴 둘 다 또 수량이고 뭐 꼬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평균적인 학생들, 그러니까 이과도리 중에서도 수학을 좀 잘하는 이과도리들은 언어적으로 처리도 잘하는 이과도리들은 보자마자 처리가 될 건데 평타치들, 우리 평균치들은 아마 잘 이해가 안 될 거라고 전 봐요. 그러면 예시가 있어야 되는데 예시가 없어. 그럼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건 이해를 의도한 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어디에서? 보기에서 처리하기를 의도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문제를 이렇게 풀다 보니 자꾸 헷갈리는 것 같은데 잘 들어요. 일단 지문이 있으면 지문을 털어나갈 때는 당연히 내용도 구조도 가치도 와리가리 하면서 처리를 하는 건데, 다만 여기서 뭔가 처리가 안 되는 파트가 있잖아요. 저는 일반적으로 스킵을 추천합니다. 그래 놓고 얘를 처리하는 단계는 첫 번째는 다음 단락 넘어갔을 때 뭔가 될 것 같다면, 두 번째는 글 전체가 끝났을 때 뭔가 될 것 같다면, 세 번째는 문제에서 필요하다면인데, 다시 한번 여기 뒷말은 다 공통적이야. 다음 단락에서 필요할 때야. 필요할 때. 다음 단락에서 필요할 때, 글 전체에서 필요하다고 보일 때, 문제풀이에 필요하다고 보일 때. 바꿔 얘기하면은 가치가 높고 완결이 됐다고 판단됐을 때야. 무슨 얘기인지 확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좀 이따가 얘랑 비슷한 느낌인 거 몇 개 풀어볼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느낌이 잡힐 건데, 얘 사진 찍어 올려주시고 이걸 학생들이 자꾸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잡아드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조도를 그리거나 표를 그리거나 인과를 그리거나 정보 후처리를 언제 합니까? 일단 넘어가고 그 다음 단락을 가봤더니 얘가 되게 중요해서 처리하고 넘어갔었어야 되는데 비어있는 정보가 메꿔져서 처리가 되는 경우라든지, 글을 끝내고 봤더니 이거 좀 처리해봐야 내용 이해가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든다든지, 문제 풀다가 이건 꼭 필요하니까 처리해봐야 되겠다고 판단이 든다든지, 뭔가 판단이 달라졌다는 거지.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스킵해도 크게 지장은 없어요. 다시. 그래서 얘는 일단은 구조적으로 봤을 때, 내가 그래서 또 얘기한 거야, 여러분. 무슨 얘기냐? 이해가 안 되면 뭘 잡으라고? 이해를 줄여서 E라고 썼네. 이해가 안 되면 뭐 잡으라고? 구조 잡으라고. 그러면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자, 봐봐. 이해가 안 돼서 구조를 잡았더니 정의가 있는데 예시가 없네. 이해하지 말란 얘기겠구나. 이해됐어? 이런 사고 흐름인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그러면. 자, 그래 놓고 넘버 2 무차별 곡선이야. 사실 존나 불친절하고 무책임한 거지. 야, 이렇게 얘기해놓고 끝내면 뭘 얘기하는 거야. 무차별 곡선은 소비자에게 동일한 만족감을 주는 재화의 묶음을 곡선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무차별 곡선은 모든 점들을 동일함을 주는 자의 묶음이다. 아니, 알겠는데 그러니까 이 점들이 전부 다 나한테 만족을 똑같이 준다고? 왜? 이해가 안 되잖아. 이해가 안 돼요. 봐봐. 이 점들이 왜 나한테 만족을 똑같이 주냐고. 모르겠잖아. 이해가 안 되잖아. 처리가 안 된 거지, 그러면. 왜 처리가 안 되겠어? 정의는 있다니까, 얘도. 그런데 정보가 없는 거예요. 예시라든지 뭔가 나한테 의미를 처리할 수 있을 만한 정보가 없으니까 처리가 안 돼. 의도한 거야. 근데 이건 있다, 얘들아. 자, 봐. 재화 한 개를 한 개 더 소비하기에 재화 I 몇 개를 더 소비하는 비율을 한 개 대체율이라고 하는데, 얘는 왜 박스를 치는지 보세요. 한 개 대체율이라는 정의를 한 번 하죠. 결국 두 번 얘기해 주죠. 한 개 대체율은 무차별 곡선과 예선선이 만나는 접점에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다. 봐봐. 정의 두 번 했죠. 그러면 굳이 환원을 했다는 것, 그리고 그래프를 보면 또 얘는 처리가 되게 내놨어. 그래서 뭐야? 두 그래프가 만나는데 여기 접점의 기울기니까 얘겠구나. 얘의 기울기 절대값이구나. 이건 처리가 된다니까. 선생님, 저는 문과돌이라서, 선생님 예체능 돌이라서 안 돼요. 알겠어. 하지 마, 그럼. 수능 치지 마, 공부하지 마, 이런 얘기가 아니라 처리하지 말아도 돼요. 이과돌이들은 가능할 거고, 문과돌이나 예체능 돌이들도 솔직히 수업하니까 80%는 이해하더라. 해봐요, 이렇게 일단. 그래 놓고 넘어가, 이제. 그래서 세 번째 개념, 한 개 대체율까지 나왔었죠. 한 재화를 더 많이 소비하면 다른 재화를 덜 소비해 효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무차별 곡선은 우하향한다. 뭔 소린지 모르겠으나, 때문에 앞에 C, 뒤에 우하향 알겠어. 그래프, 그래, 우하향하고 있네. 또 원점에서 멀리 있는 무차별 곡선. 원점에서 멀리 있으면 좋아. 왜?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더 많은 재화를 소비하는 것이기다. 알겠어, 뭐. 이 정도 일단 처리.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사진 찍어 올려주신 다음에 저한테 오세요. 자, 그러니까 2단락에서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나서 3단락 초반부에 두 개를 적용 그래프해서 보자. 그래서 그래프에 적용해가지고 이해해서 볼 건데, 봤더니 예산선 무차별 곡선 한 개 대체율에 대한 설명인데, 정의들이 있는데 예시가 없어갖고 이해가 안 되구나. 넘어가요. 얘도 정의가, 근데 얘는 그래프를 보면 이해가 되는 정의야. 접선의 기울기래. 오케이, 끝. 그리고 선생님 뒤에 구조 잡은 거에 정리 안 하셨어요?
자, 봐봐. 이미 정모량이 터졌잖아. 그러면 당연히 3단락에서는 이 세 개의 초점을 둬야죠. 나머지는 세부 정보들이고 가치가 떨어지는 정보들이잖아. 그러니까 잡아놨대. 의식적으로 얘에 더 집중을 해야 용량 똑같은 거야. 야, 내가 아이폰 쓰는데 아이폰 맨날 용량이 부족해. 아, 그러면 쓸데없는 것부터 지워야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아, 상식적이잖아. 아, 아이폰 쓰고 있는데 64기가야. 맨날 사진 찍지도 못하겠어. 그럼 옛날에 안 좋은 사진들, 이상한 사진들, 별로 안 좋았던 거, 아, 지워야지. 그거 안 지우면 선생님 이해가 안 돼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용량 이미 터졌는데. 계속 봅시다. 4달러. 그런데 소득이 늘면 더 많은 재화를 소비할 수 있으므로 무차별 곡선은 원점에서 더 멀리 있게 된다. 아,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나 일단 구조가 보이니까 잡고 갑시다. 그래서 그런데 소득이 늘었어요. 소비가 증가가 돼요. 원점에서 더 멀리 있네요. 알겠어요. 자, 이제 이때 예시죠. 두 재화의 상대 가격은 변하지 않았으므로 예산선은 평행 이동한다. 아,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당연히 모르지. 그래프를 봐야 알지. 자, 무슨 얘기야? 소득이 늘면 소비가 가능하고 멀리 있고, 소득이 늘면 상대 가격은 그대로니까 예산선이 평행 이동한다. 그래프를 봐야 된다니까. 그래프 어딨어? 아씨, 또 이렇게 그려놨네. 자, 아까 봐봐요. 우리가 예를 들면, 자, 10만원 있을 때 2,000원짜리 50개 2,000원짜리 50개 해가지고 콜라 50개, 피자 50개를 먹을 수가 있었는데 갑자기 월급이 2배가 돼서 20만원이 생겼으면 오, 해피해. 나 콜라 100개, 피자 100개 먹을 수가 있어. 이렇게 된다니까. 평행이동 했잖아요. 아, 선생님 전 평행이동 몰라요. 그러면 이제 그건 힘듭니다. 평행이동을 모르면 그건 힘듭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체능돌이, 문과돌이들도 중2 때는 배웠어, 그거. 아, 선생님 지금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배우라고. 지금 배웠잖아. 알잖아, 이제. 이게 평행이동이야. 모르겠어? 구글 찾아. 나무 위키 설명 잘해놨더라, 애들이. 그 씹덕들이 정말 그런 건 잘해. 비꼬는 거 아니야. 저도 씹덕 했었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 오덕들이 그런 거 나무 위키에 되게 잘 써놨기 때문에 보세요. 그러면은 아, 평행이동 이런 개념이구나. 내가 이건 되게 옛날에 알려줬지. 왜냐면 10년 전에는 나무 위키, 검무 위키 이런 게 없었어. 그럼 내가 애들한테 야, 교과서 봐. 누가 보냐? 근데 이제는 야, 검무 위키 봐. 그럼 열심히 들어가 찾아보더라고, 애들이. 찾아보세요. 그런데 이게 다 되잖아, 바로. 어딨냐? 자, 다시. 자, 그래서 기본적인 그래프에 대한 정의를 했고, 3단락이 정의했고, 4단락에서 그래프 성질을 설명해준다 그랬었죠. 개형 설명해준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면, 소득이 늘었다, 소비가 는다, 멀리 있다. 그래서 상대 가격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예산선은 평행이동한다라는 결과. 대부분의 제한은 소득이 늘면 정상제래요. 소득이 늘면 소비가 줄어드는 열등제래요. 예를 들어가지고 돼지고기, 소고기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그렇다네. 끝. 계속 봅시다. 그리고 자, 이번에는 한 재화의 가격은 그대로인데, 베타는 그대로인데 다른 재화 가격 알파가 오르면 어떻게 되냐. 자, 소비자는 동일한 만족을 위해 가격이 오른 재화의 소비량을 줄여버린대요. 알파의 소비량을 줄여버린대. 상대적으로 가격이 떨어진 재화, 베타죠. 베타의 소비량이 늘어날 거래. 이렇게 되면 뭐가 달라진다? 예산선의 기울기가 달라진다. 자, 얘도 일단 사진 올려주세요. 이렇게 줄글로 처리하면 이해가 안 되지. 그런데 그래프로 처리해봐요. 자, 봐봐. 자, 아까 예를 들면 2,000원짜리 콜라 50개, 2,000원짜리 피자 50개였어. 그런데 할인 행사 끝나가지고 다시 피자가 4,000원이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프가 달라지지. 됐어요? 당연히. 그리고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은 변할 건데 접점도 당연히 달라지겠지. 균형점도 당연히 달라지겠지. 됐어? 그러니까 그래프를 봐야 처리가 되는 문제였던 거예요. 문제는 무차별 곡선이 뭔지 모르니까 그릴 수가 없었던 건데 보기 예시로 연결 지으면서 이해가 됐었다는 거지. 그래서 문제 풀면서 여러분이 보기에 저런 그래프가 비슷한 게 있으면 한번 좀 눈을 주는 것도 좋고, 아니면 3, 4단락 처리가 안 되고 구조만 잡은 다음에 3번 문제 풀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 여기 다시 한번 구조 빡세게 잡으면서 보기 가지고 3번 문제 가지고 정확하게 이해하셔도 좋은 거고. 전략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결국에는 그래프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질문? 사진 좀 올려주셨습니까? 네, 봅시다. 노동자가 각 임금 수준에 대응하여 노동 공급량을 결정하는 상황은 갑자기 노동 공급량이 됐어? 새로운 또 현관펜으로 박스 쳐놓으세요. $2. 통상적인 상품의 공급량 결정이 아니라 수요량 결정과 유사하다. 아하. 왜냐하면 이유가 있네요. 노동 공급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여가가 줄어버려가지고 노동을 늘리거나 줄이는 상충관계 때문에 유사하다. 다시 말해서 노동 공급량 선택하는 경제 주체는 만족이 최대가 되도록 하기 위해 노동 공급에 따라 얻게 되는 소득과 잃게 되는 여가의 일을 조절할 것이라고 보는 거다. 아니 뭐 알겠어. 당연한 얘기인 것 같다. 따라서 소비자가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때 만족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것처럼 결정이 유사하다. 내용이 없어. 일단 사실 올려주세요. 인간이 있는데 내용이 없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노동 공급하고 소비자의 수요 곡선하고 비슷하다. 선생님 저 비슷하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달락을 다 썼는데 왜 정보가 중요한 게 없다고 하시나요? 야 생각을 해봐. 자,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우리 고객님들께서 어떤 사고 수준이나 정보 처리 수준에서의 좀 한계가 있었던 부분인 건데, 예를 들면 1단락에서 한 얘기들은 이미 기출에서 알고 있는 얘기인 거야. 2단락에서 그 공급 곡선, 수요 곡선을 소득효과, 대체효과로 설명하는 것 정도만 우리는 처음 배운 거야. 그리고 그걸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으로 설명한 건 새로운 정보야. 그리고 아예 또 새로운 노동공급이라는 정보야. 그러면 중간에 A단락을 제끼고 1, 2, 5, 6단락으로 흐름을 봤을 때 사실 1, 2단락 내용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정보는 별다를 게 없어. 왜?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노동공급량하고 수요곡선하고 같다. 왜 같냐? 구조 잡은 거 바탕으로 같다. 끝!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내용이 많을 뿐 그렇게 같이 놓거나 뭐 처리하는데 버거운 그런 정보들은 당연히 없는 거고, 그럼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다음 단락이라고 역시. 그러니까 얘도 새로운 소재, 새로운 주제를 끌고 오면서, 그래, 즉 저희가 T1, 여기가 T2에 해당되면서 두 번째 주제 세팅을 한 거죠. 그러나 상품 소비 선택과 노동공급 선택 사이에서는 차이점도 있다. 그러니까 아까는 공통점이라고 그래놓고 여긴 또 차이점이라고 그래.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겠구나. 그러나 뒤쪽이니까 정가치 높아지겠죠. 자, 일단 뭘 알아야 되는데? 여가를 알아야 되는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서 기회비용으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임금이 변할 때 노동공급량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알 수가 있는데 또 소득효과, 대체효과, 현관편 밑줄 쳐놓으시고 흐름 싹 화살표 해놓으세요. 2단락, 3단락, 6단락까지 소득효과, 대체효과 세팅해 놓으시고, 자, 여기에서 이제 대체효과 같은 경우에는 임금이 올랐어요. 그러면 여가의 기회비용도 올라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쉬면 돈을 많이 쓰는 거야. 일을 더 많이 해버린다는 거예요. 반면에 임금이 올랐더니 돈이 많아져서, 여유가 많아져서 기회비용 비싼 것을 구매를 많이 하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노동은 줄겠네. 이건 뭐다? 소득효과다. 정리하면 여기다. 됐죠? 따라서 정리 끝.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올려주신 다음에 저한테 오세요. 자, 그래서 결국 뭐냐? 1단락은 수요 공급선 설명인데 이미 기출에서 배운 거야.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 가격이 늘었어요. 그러면 나는 당연히 더 많이 살 수 있으니까 수요도 늘어요. 그런데 가격이 비싸요. 많이 살 수가 없어요. 반대로 공급 곡선은 가격이 비싸요. 많이 팔래요. 오케이. 근데 그 둘은 공급 곡선의 기술과 이윤, 수요 곡선의 예산과 만족에 영향을 받는데요. 이 정도 새로 들어온 건데 이거 이용하지도 않았죠. 자, 그 다음에 2단락 넘어가서 가격에 따른 구매량 변화를 소득효과, 대체효과로 설명을 해볼게요. 가격이 떨어지면
구매를 더 많이 할 수 있어서 실질 소득이 는 것처럼 볼 수 있어요. 대체 효과는요. 알파 가격이 떨어지면 알파가 구매량이 높아지니 상대적으로 고정돼 버린 B의 가격이 비싸진 걸로, 즉 B의 구매량을 줄이는 효과로 줄이는 효과가 일어나요. 이런 걸 상대 가격 변화라고 할 수 있죠. 원리 알겠어요. 이제 그래프에 적용해 볼까요? 자, 그래프 보니까 예산선, 무차별 곡선이 있어요. 뭐라고 설명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계 대치율은 1번과 2번 접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래요. 결국 예산선, 기울기 절대값 씌우면 되겠네요. 4달러 그래프 개형이 왔어요. 자, 보니까 상품 가격이 변함에 따라 가지고 내가 구입할 수 있는 수량이 달라지니까 예산선 기울기가 변하더라고요. 반대로 예산 자체가 늘어나 버리게 되면은 수량을 그대로 더 살 수 있으니까 평행이동 하더라고요. 무차별 곡선은 원점 거리가 멀어질수록 더 많이 사는 거니까 만족이 높아진대요. 여기에 추가적인 정보로 소득이 늘었을 때 구매량 늘릴 수 있으면, 구매량이 늘어나면 정상 재고 떨어지면 열등되래요. 끝. 선생님 남은 정보 있는데요. 가치가 떨어지니까 제꼈어. 자, 그럼 마지막 5, 6달러. 노동 공급은 그런데 수요 곡선과 비슷하대요. 공급이라고 해서 공급선과 같진 않대요. 이유는 어떠하대요. 하지만 차이점도 있대요. 결과적으로 소득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소득이 늘어서 여가를 구입해버리니까 노동시간을 줄이지만, 반대로 대체 효과로 설명을 하자면 여가 기회비용이 비싸지니까, 비쌌다고 생각하니까, 쉬는 거가 비싸졌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노동을 늘려버린대요. 됐습니까? 끝. 자, 그럼 바로 답이 나온다니까요. 통상적인 상품의 소곡선과 공급선의 기울기는 서로 상반된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1달러 주제 세팅되는 부분이나 기출 연계되는 부분이나 그래프에 대한 이해나, 2번 수요곡선과 무차별 곡선은 모두 그래프 사이 우하향하는 형태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래프에 대한 이해. 3번 소득효과 작용하면 임금이 상승할 때 여가시간을 증가할 수 있다. 소득효과 여가시간 증가. 맞네요. 6달러 원리 이해. 4번 선지. 한 재화 가격은 그대로인데 다른 재화 가격이 오른다? 예산선의 기호가 달라진다? 이거는 3, 4달러 그래프 이해. 마지막 정답 5번. 자, 소득효과 대체효과보다 크다. 즉 소득효과를 적용하자. 소득효과를 적용하게 되면 소득이 늘었을 때 노동은 줄인다. 여가는 늘린다. 노동을 줄인다. 음이 돼야 되겠네요. 정답 5번까지. 어렵냐고. 황당하죠? 5, 6달러에 대한 그래프나 원리를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사진 찍어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희한하게 현관펜으로 다시 한번 체크할 부분인데 정답은 어디였어? 소득효과. 소득효과 대체효과. 5번 정답. 보이죠? 필기할 시간 10초, 20초 더 드릴게요. 아이고. 자, 기업과 니은. 아까 기억 뭐라 그랬어요? 기억 뭐라 그랬어? 소득효과. 대체효과. 맞죠? 대체효과. 자, 그럼 이 소득효과, 대체효과는 뭐냐? 상대 가격 변화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소득효과는 뭐냐? 자, 가격이 변하니까 상품량이, 즉 가격이 떨어지니까 상품의 양이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상대 소득이 높아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인가 정확히 잡아주시면 4번이 보인다고요. 됐습니까?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1, 2, 3, 5가 왜 안 틀렸는지 설명을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시간이 많으시면 하세요. 그거는. 그러니까 당연한 거고 주제 집중하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1번 선지가 아닌 이유, 2번 선지가 아닌 이유를 글쎄 뭐랄까? 예를 들면 내가 야구선수잖아. 야구선수면요. 야구선수가 달리기를 잘하면 그거는 우사인 볼트야.
축구 선수가 공은 못 차는데 달리기만 잘해도 우사인 볼트예요. 아니 물론 우사인 볼트 축구 잘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우사인 볼트가 호날두는 아니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달리기만 빠르면 뭐해. 무슨 얘기냐면 선지가 맞고 틀리고를 따지는 건 예를 들면 달리기 같은 기본기 중에 하나야. 뭐 일주일 중에 뭐 하루 날 정해가지고 뭐 그런 거 한번 틀린 문제들 위주로 분석해보거나 일주일 동안 풀었던 문제 중에 좀 이 문제 한번 다시 한번 보고 싶네? 그런 거 위주로 별도로 해보는 건 난 도움이 된다고 보지만 자꾸 문제풀이 선상에서 이거를 분석 선상에서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투수가 공 던지는 집중을 해야 되는데 러닝하다가 다리 풀려가지고 공을 못 던지는 거야. 축구 선수가 골 넣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달리다가 씨발 골 넣어야 되는 순간 다리 풀려가지고 자빠지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써야 되는데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인생이. 얘도 마찬가지. 자, 아까 설명 많이 드렸는데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콜라 50개, 피자 25개, 그리고 콜라가 2,000원, 피자는 4,000원. 그래서 내 예산은 현재 10만원. 그런데 갑자기 얘가 할인을 해서 그럼 50개 살 수가 있겠죠? 이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내가 만족하는 곡선도 여기 E1에서 2에서 여기 E2'으로 갈 수 있겠죠. 자, 이게 간 이유는 뭐라고? 지금 가격 변화라고요. 그래서 2에서 E2'으로 가는 이유는 가격 변화 때문에 이렇게 바뀐 거죠. 지금 무슨 얘기예요? 피자의 가격이 떨어짐으로써 구매량이 높아짐으로써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 맞죠? 쉽게 얘기하면 여기 있는 것만 설명하면. 근데 친절하게도 갑자기 여기에 점선이 있어. 이 점선 뭐냐 도대체?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노란색 평행이동이잖아요. 그럼 이 노란색 평행이동 이 1'은 뭐겠어요? 즉 이 2'에서 이 1'의 변화는 예산 자체가 10만원에서 한 8만원 줄었겠지. 그러면 8만원 줄었으니까 한 40개 살 수 있겠구나 정도로 봐야죠. 이제 됐어요?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그래프에서 끝났다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그래프가 있는 지문, 문제에서는 그래프 이해에 초점을 둬야지. 이거 백날 줄 긋는다고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고. 아니 니네가 수학 문제 풀 때 그래프 그리고 수식 써서 풀지 그 실생활 문제 눈으로 읽고 있으면 답 나오냐? 너 이 문제만 보고 이러고 있으면 답 나와요? 누가 수학을 눈으로 풀어? 물론 이제 또 제발 좀 예외적인 얘기 하지 마시고 눈으로 풀다가도 이거 풀이 과정 쭉쭉쭉 써가지고 맞추잖아요. 풀이 과정이 뭐야? 수식이고 그래프잖아요. 수학적인 언어잖아. 그럼 국어는 어떤 형태를 써요? 왜 국어는 자꾸 훈민정음만 쓰시냐고. 훈민정음 맞아요. 써야지. 훈민정음 훈민정음이고 우리가 지금 뭐 음은, 단어, 문장, 문단만 처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그래프가 있는데 그래프 처리를 해야지. 인과 관계를 잡아야지. 구조를 잡아야지. 관계 구조는 함축되어 있기도 하지만 지시나 연결어로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 애들을 잡아줘야 정보 처리가 되는 거고 이 시대에 필요한 정보 처리 능력인 거고 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능력인 거고 그걸 측정하는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들은 당연히 그걸 해야 되는 건데 지금도 보면은 그냥 알아서 할게요. 그냥 우리 어머니가 그냥 국어 문제 푸는 약간 취미로 국어 문제 푸는 그런 느낌처럼 풀고 있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계속 봅시다. 자, 조각 피자 콜라 처음 가격이 유지가 되면 조각 피자 한 개를 더 구입하기에 포기되는 콜라의 개수는 두 개의 한 개 대 치유는 이기다. 이제 애들이 여기서 왜 터지냐면 봐봐. 일단 이게 판단이 안 되는 거야. 그 선지 OX를 판단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앞쪽에서 어그로 끌려가지고 일단 저기부터 이제 보고 있는 거 이제. 근데 봐봐. 지문 이해를 했으면 간단하다니까. 콜라 얼마? 2,000원. 피자 얼마? 4,000원. 그럼 콜라 하나 늘거나 줄면 콜라 두 개, 피자 하나다 콜라 두 개인 거예요. 이해됐어? 그래. 그럼 봐봐. 그 정보도 있으나 중요한 건 한계 대체율은 접점에서 접선 기울기 절대값. 그러면 25분의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2 절대값 2구나. 이게 보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문을 정확하게 뚫고 있으면 1번 선지를 왜 이렇게 썼는지가 보이는데
지문을 못 뚫고 있으니까 1번 선지에서 이 정보를 처리하다가 타임슬립에서 내년 수능 치고 있다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지의 어구로 좀 제발 끌리지 마세요. 지문에 주제, 구조가치 주제 이런 거. 2번 선지. 조각 피자 한 개 가격이 변동함에 따라서 콜라 한 개에 대한 피자 한 개의 한계 대출이 낮아진다. 그래, 둘 다 2,000원 됐으니까 아까는 2였는데 1로 줄었잖아. 그래야 처리가 되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 1로 줄었으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2니까 2고요. 절대값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1이죠. 이거 아까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죠? 그래프. 자, 그 다음에 선생님, 다시 한번. 저는 예체능 돌이요. 저는 문과 돌이요. 저는 수학을 모르겠어. 저는 수포자예요. 알겠어. 그러면 넘어가 일단. 왜? 어차피 다 많이요. 어차피 다 많이니까 괜찮아요. 3번 선지 봐. 조각 피자 가격이 내려갔고요. 조각 피자의 구입량이 늘었고요. 그럼 봐. 피자 가격이 내려갔는데 늘었다? 상대 소득이 늘었다. 소득이 늘었을 때 느는 거는 정상제다. 일로 오세요. 소득 효과. 가격이 떨어지면 실질적으로 소득이 는 거라고 볼 수 있다. 소득 늘었을 때 는다. 정상제다. 봐. 전체 주제 흐름을 잡았어야 2달락, 3달락, 4달락에서 필요한 정보가 발췌독으로 보이기는 진짜 힘들지. 지금 발췌독으로 푸는 애들이 이미 여기에서 포기했어. 이미 걔네들은 D-365일이야 다시. 그런데 이 주제 구조 처리한 애들은 그 내용이지. 100%는 아니지만 80% 정도는 확신이 있고 좋아. 시간 많으면 나중에 20% 확인하지 뭐. 이런 느낌으로 간다니까. 4번 선지. 두 번째 주에 콜라 가격은 그대로고 조각 피자 가격만 내려가면서 예산선의 그래프 보면 모르냐. 선생님 전 기울기 제발 그런 얘기 이제 그만하라고. 선생님 저는 몰라요. 그럼 배우라고. 언제 다 해요. 왜 중학교 때 놀았어요? 왜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했어요? 남들은 6년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가는 거 너는 6개월 만에 서울대 갈 수 있어요? 천재라면 가능하겠죠. 왜 자꾸 안 되는 걸 하려고 그래? 이건 있어. 6년 동안 하는 걸 2년이나 1년에 줄일 수는 있는데 노력을 해야 그것도 주는 거지. 남들 하는 것만큼 하면서 그거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즘에 제 고객님들은 그런 분들은 별로 없어. 근데 내가 왜 미리 이 얘기를 해놓냐면 이게 유튜브에 올라갈 거기도 하고 6편이 지나면 이제 많은 고객님들이 새로 오시는데 그러면 다시 원점 가서 또 설명해야 될 부분이라 미리 말씀드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요. 그 운이라는 거에 제발 좀 걸지 마. 물론 필요할 땐 걸어야지. 근데 전재산을 로또를 살래 강남부동산을 살래 확률 게임이라니까.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대치동에서 설명회를 하든 지방에 설명회를 하든 답답한 게 뭐냐면 이 얘기예요. 내가 자꾸 얘기하면 엄마들이 자꾸 물어봐. 그리고 자꾸 저한테 한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근데 왜 선생님 말씀대로 안 했는데도 서울대를 가요? 정규분포 몰라요? 국민평균 몇 등급? 5등급. 1등급 4%. 서울대 못 가요, 여기서. 서울대 가는 애들이 있지, 여기에. 보여? 그런데 나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내 평균은 지금 100분이 99짜리 애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같겠니? 지금 얘네 얘기하는 거랑 얘네 얘기하는 거 같겠니? 노란색으로 공부하면요, 빨간색 확률로 서울대를 가지만 보라색으로 공부하면은 2분의 1 확률로 서울대야. 예를 들면. 그러니까 몰랐던 거고, 그러니까 가기 힘든 거지. 서울대가 흔한 줄 알아요.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광주에서 정시쳐 서울대를 왔거든? 20년 동안 나 한 명이야. 진짜로. 물론 경기도 광주가 이제 촌이긴 해. 거기 논밭 있고 에버랜드 있어. 에버랜드 옆에. 코끼리 있고 뭐 기린 있고 그런 동네긴 해요. 근데 그런 동네에서라도 20년 동안 서울대 정시 나 한 명이야.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서울대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빨간색 확률이냐 보라색 확률이냐 생각 좀 하면서 공부하시라고. 자 다시 4번 선지. 두 번째 주에 콜라 가격은 그대로고 조각 피자 가격이 내려가면서 예산선의 기율 아까 설명했고 맞죠? 근데 봐봐. 선생님이 완만하다는 걸 모르겠어요. 그럼 넘어가라고. 자 그럼 주제 집중하면 이제 5번이란 말이야. 봐봐. 소득 효과냐 대체 효과냐. 봐. 소득 효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냐면 주제 2단락 세팅. 가격 변화에 따라서 구매량 변화를 실질 소득 변화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런데 아까도 제가 그래프 이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E1에서 2원 프라임으로 가진 않아요. 2에서 E2 프라임으로 갔다 E2 프라임에서 2원 프라임으로 사실은 가는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서 다 끊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래프로 바뀌었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일단 얘 가격이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구매량 줄였겠지. 반대로 얘 가격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구매량 늘렸겠지. 맞잖아요. 그러면 이 그래프 자체는 지금 이 프라임 자체는 보기에는 이따위로 써놨지만 실제로는 문제의 원리 가지고는 해석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판단이 안 되니까 당연히 이거 소득효과라고 넘어가세요. 근데 봐. E1에서 E2 프라임? 야, 봐봐. 얘네 관계는 뭐야, 지금? 평행이동이잖아. 평행이동은 언제야? 내가 돈 자체가 많아졌을 때라니까. 이해됐어요? 한 상품 가격 고정, 다른 상품 가격이 바뀐 게 아니라 내 돈 자체가 많아지고 적었을 때라고. 이해됐어? 즉, 봐봐. 지금 이 문제를 선지 OX로 보니까 자꾸 이렇게 되는 건데 결국 핵심은 이거야. 자, 첫 번째는요. 예산선 그래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평행 이동하는 경우가 있고요. 기울기 변화가 있는 경우가 있는 거야. 자, 봐. 지금 자, 원래 이 빨간색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녹색으로 바뀌었어요. 이건 기울기가 바뀌었잖아. 그럼 어떻게 바뀐 거예요, 지금? 얘는 가격 고정. 얘는 가격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구매량이 는 거죠. 이해됐어? 가격이 떨어지면서 구매량이 늘었다? 사실은 소득효과라고. 이해됐어요? 즉, 기울기가 바뀌는 거는 소득효과 때문인 거라고. 이해됐니? 평행 이동하려면 예산 자체가 달라져야 된다니까. 10만 원일 때는 빨간색이거나 녹색이었지만 예산 자체가 줄어버리니까 더 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준 거라고. 이 평행 이동한 경우는 예산 변화라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5번은 맞을 수가 없는 거지. 지금 쌉소리 하고 있잖아. 어디로 가냐? 당연히 5번은 그럼 봐봐. 얘가 왔다 갔다 하는 건 뭐라고? 예산 변화인데 뭘 얘기하고 있어 지금? 대체효과라잖아. 됐어? 대체효과는 뭐라고? 한 상품 가격 고정, 다른 상품만 왔다 갔다 하는 거라니까. 질문. 사진 좀 올려주세요. 자, 일단은 필기해. 지금 질문 어떤 느낌으로 하고 싶은지 알고 있는데 일단 필기하세요. 그럼 애들이 또 물어봐. 선생님 이러면서 야, 봐. 자, 대체효과를 적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5번 선지에서 자꾸 대체효과 물어보니까 대체효과 묻고 싶은 욕심 알죠? 대체효과는 뭐냐? 한 상품 가격은 그대로인데 다른 상품 가격이 떨어진 거야. 예를 들면 피자 가격이 떨어졌어. 그러면 이만큼 더 사려고 하겠죠. 반면에 콜라 가격은 그대로지만 얘 구매를 늘렸으니까 얘가 줄어들 수는 있겠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굳이 대체효과를 이 그래프에서 보자면 2에서 2'의 변화라니까. 얘는 평행이동이잖아. 평행이동은 예산 자체가 변한 거고요. 빨간색과 보라색은 뭐라고? 피자 가격이 떨어졌네? 피자 더 사야지. 근데 피자에 더 사서 돈을 더 써버렸으니까 콜라는 덜 사야지. 알겠어요? 2에서 2'이 다시 2에서 2' 변화가 대체효과라고. 그러니까 굳이 5번에 집중해서 주제 집중해서 털어내려면 또 털어낼 수는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첫 번째, 주제 정보가치 구조 잡아서 가면 쑥쑥 풀릴 거고, 굳이 선지 OX 하다 보면은 내용이 더 이해가 정확히 되는 것 같으면서도 실전에서 써먹을 수 없는 되게 무의미한 접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기, 기초 체력 훈련으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틀린 문제들 위주로 이슈가 되는 지문들 위주로 해보는 건 좋겠지만 모든 지문을 그렇게 하고 있으면 시간도 낭비가 되고 오히려 자세만 망가진다. 마지막 문제 봅시다. 윗글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해서 아까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가 가격이 10만원에서 15만원 올랐으니까 당연한 얘기고요. 보기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수당이 올랐어요. 그리고 여가를 줄여버리고 노동 공급을 늘려버리네. 여가를 줄여버리고 노동 공급을 늘리네. 당연히 대체효과. 여기다 잡아주세요. 대체효과. 물가가 오르면 상품량이 줄어버리고, 맞죠? 결국 물가 상승은 소득이 줄이는구나. 연봉이 일상됐어요. 뭐 한대? 여가를 즐기고 공급을 줄인대. 여가를 줄이고 공급을 줄인다. 소득 효과네. 맞죠? 만약 5번 선지. 내년 연봉이 10% 인상됐어요. 임금 올랐죠. 기회비용으로 계산한 여가 가격은 휴일날 일하면 15만 원이 준대요. 10만 원, 15만 원. 당연히 얘도 올랐으니까 양해관계이지. 됐습니까? 정답 5번. 질문 사진 찍어 올려주십시오. 자, 어떤 느낌인지 보셨어요? 자, 잘 들어. 제가 왜 이 지문을 선정을 했냐면은, 그리고 지금 교재가 아니라 프린트로 간 점 정말 죄송한데, 제가 6평 이후에 이 학생들 0513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들어서 올해 학생들 들을 수 있는 0513 수업을 급히 기획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또 저는 이제 알파고예요. 비유를 하자면 여러 수 앞을 내다본다고. 알파고 알죠? 이세돌 그거 했던 거, 바둑 했던 거. 그러니까 여러 수 앞을 내다보니까 예상되는 게 딱 보여. 어떤 느낌이냐? 0513을 가면 우리 캐파시티가 크니까 자꾸 내용에 초점을 두게 될 것 같아. 여러분이 혼자 하다 보면. 그게 기초 체력이 약한 학생들한테 나쁜 방법은 아닌데, 그리고 수업에서 여러분한테 구조 초점을 둘 거라서 또 나쁜 방법은 아닌데, 다만 걱정되는 게 뭐냐? 아무리 수업에서 내가 백날 강조를 해도 어느새 내용이 얘에 젖어버릴까 봐. 근데 이 지문 보시면 알겠지만 내용에 초점을 뒀을 때 상당히 힘들어져 버려요. 구조와 가치 판단, 설계 초점 뒀을 때 편해지는 거고. 이 관점을 빡세게 집중해서 0513을 봐야 되겠다를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커리는 지금 거의 확립이 됐고요. 알파고도 계산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해, 여러분. 그래서 확립이 됐고 이 지문이 그 흐름 선상에 있는 거예요.